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이제 디스크 검사요. 디스크 검사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에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나 플로피 디스크 이런 곳에 논리적이나 물리적으로 이제 손상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에러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에러를 100%다 복구해 준 건 아니고요. 복구 가능한 에러가 있으면 이거를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디스크 검사라고 해요. 해서 이제 폴더가 됐던 파일이 됐던 이런 거를 오류 검사를 한다. 그래서 발견된 오류는 복구를 해주더라. 근데 100%는 아니더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얘예요. 두 번째 항목이요. 자,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됐든 CD롬이 됐든 이런 거는 디스크 검사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런 드라이브,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라이브나 CD롬 이런 거는 절대로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는 방법은 탐색기에서 해당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면 D 드라이브에서 그런 드라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타나겠죠. 그 메뉴 중에 이제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도구라는 탭에 들어가게 되면 오류 검사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이제 디스크 검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디스크 검사는 이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평상시에 컴퓨터 쓰다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맷이요. 포맷이라는 건 디스크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시킨다 그러면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걸 보고 얘기해요. 처음에 하드디스크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그런 트랙과 섹터라는 거를 형성을 해줘요. 형성을 해서 그 디스크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우리 포맷이요. 포맷이다 그럼 초기화 이 세 글자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포맷 대화 상자예요. 자, 포맷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맨 위에 보니까 용량하고 써져 있죠. 전체 용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NTFS로 내가 포맷을 할 건지 FAT32로 할 건지 그런 것도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당 단위라고 있어요. 할당 단위 크기. 파일을 저장할 때 할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디스크 공간 크기를 지정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윈도우 볼륨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로 그냥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레이블이라고 있죠. 볼륨 레이블이라는 건 하드디스크의 이름, 그런 것들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맷한 디스크의 레이블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게 볼륨 레이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빠른 포맷이라고 있죠. 빠른 포맷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맷을 하긴 하는데 좀 빨리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빠른 포맷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량 섹터 같은 거는 검출하지 않고 그냥 바로 모든 파일을 다 삭제해 버리는 게 빠른 포맷입니다. 이 빠른 포맷은 그냥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스크를 사용하던 거 있죠. 사용하던 디스크에 대해서만 빠른 포맷을 할 수 있어요. 디스크를 내가 처음 샀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포맷을 할 때는 빠른 포맷을 못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레지스트리요. 레지스트리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에 이제 IRQ가 됐든 IO 주소가 됐든 DMA가 됐든 그런 하드웨어 자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에 관한 실행 정보를 한 군데에다가 모아서 관리하는 그런 계층적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레지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놨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레지스트리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전부 다 기계어로 돼 있어요. 기계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문서 편집기 같은 걸로는 우리가 편집을 못 합니다. 편집 못 하고 이 레지 에디트라는 요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실행창이 있어요. 윈도우 키 누르고 R 키 누르면 이제 실행창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레지 에디트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레지스트리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집기 가지고 우리가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왜? 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모든 실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를 손 잘못되게 되면은 시스템에 이제 오류가 생기거나 이제 컴퓨터가 아예 부팅이 안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복원이요. 시스템 복원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복원 지점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그런 기능이 시스템 복원이다. 그러면 시스템 복원 지점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컴퓨터가 최적 상태일 때 우리가 미리 복원 지점을 설정해 놔야 돼요.
이 복원 지점은 우리가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도 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내 컴퓨터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컴퓨터에 사용할 모든 프로그램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5월 3일날 최적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원 지점으로 내가 5월 3일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다가 이제 8월 달이 됐어요. 8월 23일이 됐는데 컴퓨터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이때 지점으로 내가 복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복원시켰을 때 이 사이에 내가 작업했던 문서라든지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안 지워져요. 손상시키지 않고 시스템 상태만 이 날짜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이제 문서 같은 것들이 있죠. 내가 그 사이에 이제 작성한 문서가 됐든 전자우편이 됐든 아니면 웹에서 여러 번 페이지 목록이 됐든 즐겨찾기가 됐던 휴지통이 됐던 내 문서가 됐던 그런 데이터는 손상시키지 않고 시스템의 상태만 되돌려주는 게 우리 시스템 복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스템 복원을 쓰고 있지 않다면 미리 복원 지점을 설정해 놓으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컴퓨터 사용하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복원시키면 되니까 설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예. 복원했을 때 안 지워지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복원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제어판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시스템 보호에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시스템 지점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동으로 막 설치가 됐어요. 나는 이 날짜로 돌려야 되는데 복원 지점이 많아서 헷갈려서 다른 날짜로 내가 복원을 시켰어요. 그럼 잘못 복원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못 복원했을 때 시스템 복원 실행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그걸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다시 되돌려줘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 복원한 거 취소도 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관리자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 탭이요.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현재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응답 없음이라고 떠 있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작업 끝내기 위해서 강제 종료 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요. 프로세스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 보여주는 게 프로세스라는 탭이고요. 서비스다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실행 중인 서비스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중지된 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성능이라는 탭이다 그러면 이제 CPU 사용을 몇 퍼센트나 하고 있는지 메모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이라는 탭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탭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컴퓨터는 나 혼자 쓰기 때문에 그냥 사용자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접속해서 같이 써요.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이제 사용자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여러 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메시지 보내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사람을 내가 강제로 로그오프 같은 걸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계정은 반드시 관리자 계정일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사용자는 못합니다. 관리자 계정일 때만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때 각각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강제로 이제 로그오프 같은 거 시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관리자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요. 컨트롤 시프트 ESC 단축키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작업 표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작업관리자라는 걸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강제로 종료시킬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CPU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그런 사용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계정이 만약에 관리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특정 사용자한테 메시지가 됐던 강제로 로그오프 같은 걸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센터요. 관리센터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네트워크 방화벽 같은 거 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윈도우 업데이트 할 거냐 말 거냐 어디까지 업데이트 했는지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바이러스 방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거 이제 실행을 할지 말지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같은 것도 우리가 이용해서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이 됐던 유지 관리를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 관리센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이요. 방화벽이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은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부랑 외부랑 연결하는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외부가 있고 이제 내부가 있겠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만 이제 관리해 주는 거예요. 해서 내 컴퓨터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는 그냥 오케이. 그냥 다 내보내 줘요. 그대로 다 통화시키고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패킷 같은 것들만 엄밀하게 전부 다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내 컴퓨터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런 정보 같은 거 이제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이 우리 방화벽이에요. 방화벽.
그래서 방화벽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하더라.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방화벽. 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는 걸 막아줘요. 무단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람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웜이 됐든 방어막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윈도우 방화벽입니다. 이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추적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해킹 시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누군지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디스크 검사, 그리고 포맷, 그리고 시스템 복원, 그다음에 작업 관리자, 그리고 방화벽 요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뭔지는 개념 정도는 다 파악하고 지나가셔야 돼요.